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60대 시어머니입니다. 여기는 저와 동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은 의견과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보내고자 합니다. 시댁 때문에 이혼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못된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이혼한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아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겠다고 이혼하겠다는 것에 대해 저도 당연히 반대하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머니 모두가 비슷하지만 자식이 결혼하면 별다른 일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자식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이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가슴이 얼마나 무너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가 아들의 엄마보다 먼저인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부부 사이의 일에 관여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결국 아들이 하는 대로 하도록 지켜보면서 아이를 보살피는 정도의 도움만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시간이 호의비어 돌아가건 위로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시어머니 역할 때문에 며느리와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아들 내외를 이혼시켜 놓은 원흉이 아닌가 의심하신다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제가 속에 있었고 나중에 아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기절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아들이요. 엄마의 이야기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데리고 온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감쪽같이 속인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안 될 인연이었는지 저에게 함부로 하는 며느리를 아들이 먼저 끊어내게 된 것이고요. 아들네는 판교에 살고 있고 저는 제주도에 삽니다. 제주도에서 남편과 농장 그리고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과는 대학교 이후로는 쭉 떨어져 살았죠. 아들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도와주는 학비를 제외하고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부도 잘하고 속 썩이는 건 없이 성실한 아이입니다. 아들이 1년 정도 연애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아들을 해서 놓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들을 둔 부모들처럼 우리 아들이 자리를 꾸려 나간다는 것에 기뻤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 가정이고 농사와 민박을 함께 운영해서 풍족한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긴 했고 아들과 딸의 결혼을 위해 몇몇 돈을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 매입까지 갈 만큼의 돈은 없었어요. 우리의 능력 없이 아들을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할 때도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아들은 그런 부모에게 아쉬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과가를 준비해 주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버지도 가슴 아파하시며 엄마께서 1억 정도를 저축하셨는데 보태주실 계획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보증금을 납부하고 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도 참 엄마가 그 돈을 너무 자금으로 내주는 게 아니에요. 나 다 주면 동생을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안 받아도 돼요. 여자친구도 부모님도 안 받고 우리 힘으로 해보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요즘 집값과 전세금이 말로만 들어도 알고 계시죠? 아들이 장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어요? 엄마가 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줄 생각입니다. 아들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억울할 정도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결혼한다면 상대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자식이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행복이 최우선이며 자식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를 받으러 오는 예비시댁이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부담이 될까봐 저도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대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며느리감에 대해서 궁금해졌었죠.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가씨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형제자매가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비며느리와 집에 인사를 오기 전에 미리 부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여자친구한테 궁금한 게 많으시죠? 혹시 만약 인사하러 와서 엄마가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자친구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계시지 않으시고
형제는 없고 아버지와 둘만 살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독립했다고 하네요. 물어볼 때는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 아이고, 저런, 아빠가 딸 혼자 키우느라 애를 많이 쓰셨겠구나. 그래, 엄마가 기분 나쁘지 않게 물어보겠다니, 걱정 마세요. 네, 고마워요, 엄마. 힘들게 살았던 친구인데 밝고 강한 여자예요. 부족하더라도 엄마가 잘 감싸주시면 아마 결혼해도 잘 하실 거예요. 요즘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지 말라더라고요. 내가 엄마처럼 대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부담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엄마는 너랑 둘이 가장 잘하고 삶은 그것으로 만족이라고요. 그랬더니 아들도 제 말을 맞장구 치더라고요. 어차피 집이 제주도인데 1년에 몇 번 오기도 힘들 것이고 저도 결혼하는 중인데요.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워오다가 며느리 품에서 효도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만 좋다 하면 다른 욕심을 내는 것도 없었습니다. 고대하던 며느리를 처음 보았을 때 참 기뻤습니다. 결혼할 때 외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 며느리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아이가 당차하게 생겼고 인물이 참으로 세련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할 것 같은 미모를 갖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는 체격도 더 좋아진 편이고요. 물어보니 우리 아들보다 3살이 더 어리다고 합니다. 28살이 되었고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많아졌는데 아들이 주위를 돌려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가족 대화통에서 대강 들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딸을 아름답게 키우느라 많이 애를 썼겠죠. 결혼해도 저희 형은 아버지처럼 잘 챙길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해서 함께 일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 집을 구할 때는 내 직장과 가까운 곳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신혼집도 며느리의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아들이 집안일을 잘하는 것과 부려먹는 것을 잘 해야 한다는 말도 해줬어요. 그런데 듣고 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결혼하면 나는 혜원이 직장은 당분간 관두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집안일을 하는 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아서요. 제가 혼자서 돈을 충분히 벌고 있고 본인은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혹시 이 아들이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일단 만류했습니다. 요즘에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똑똑한 사람을 집에서 그렇게 놀리려는 것이라니.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해서라. 엄마는 결혼했다고 며느리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건 원치 않아. 혹시 내가 회원들이 억지로 집에 들어앉으려는 게 맞다면 그러지 말아줘. 그런데 그때 예비 며느리가 제게 그러더라고 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직장을 좀 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일했더니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너무 치다가 지치기도 했어요. 결혼해서 살림을 예쁘게 하고 애를 낳아서 잘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일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직 20대 후반인 한창의 나이가 집에요. 의외로 들어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청소나 힘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둘이 상의해서 알아서 하도록 해. 난 또한 아들이 억지로 직장을 그만두게 했는지 걱정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집에만 갇혀서 있는 것도 제게는 싫어서요. 쉬면서 운동도 하고 다른 것도 배우고 싶어 해요. 정우 오빠가 나에게 골프도 배우라고 하고 미술도 배우라고 했어요. 집안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아줌마를 부르면 되고요. 화장실 청소 같은 힘든 것들은 아줌마에게 맡기면 돼요. 시작부터 제가 의식치 않았던 대로 계속 고쳐드리겠습니은디야. 시키라고 생각 중이에요 라는 표현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문장입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고민 중입니다. 제가 살림을 잘 못하다 보니 처음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즐겁게 익혀봐도 됩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집안일로만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식구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것은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바깥일과 똑같이 중요하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손톱이 망가지고 손에 물이 차는 건 싫어요. 그럴 때는 제 아들이 대신할 수 있지만 뭔가 걱정이 들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배워서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해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장가가는 미천이니까 집안일 다 시키는 걸 이렇게 쓰셔요. 이렇게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때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뭔가 말하긴 어려웠지만 결혼하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저렇게 편안히 살고 싶다는 예비 며느리의 말은 솔직히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서운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예비 며느리를 보고 나서 나중에 조용히 아들에게 물어봤죠. 정우야, 너 정말 맞벌이 안 하고 대출이나 살림 등등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싶지만 엄마는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솔직히 걱정도 해서 그래. 내가 정말 원하는 거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랬더니 아들이 혜원이 나이도 어린데 얼른 아이를 낳고 키워 나온 다음에 일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저 혼자 보는 게 충분하고요. 그냥 고생 많이 한 사람이라 조금 편하게 살게 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신진도 했잖아요. 엄마 아들 생각보다 연봉이 높아요. 예비 며느리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말에 이제 내 아들이 한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 서운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라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 후로 결혼 준비는 사실상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거의 스스로 했습니다. 예단과 예물을 간소하게 하자는 말에 거의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고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아들이 모아둔 돈 8천만 원에 제가 1억 원을 보태줬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전세로 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훈수를 장만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과정 중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는 서운한 점도 있었지만 아들이 행복해한다고 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둘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로 했고 그것을 믿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둔 그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엄마로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결혼하면 엄마는 아들보다는 남편에게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서로 양보하며 맞춰가면서 싸우기도 할 것이지만 남자인 나는 가능한 한 양보하고 여자 눈물이 나지 않도록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를 장가 보내는 것에도 욕심과 서운함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강요하지 않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너를 키우고 돌보아준 덕분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를 정말 잘 다룰 거예요, 엄마. 나의 몸짱이 될 거야. 그동안 고생했어요. 한글 문법 상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오류를 수정한 문장입니다. 여기 내려오는 것도 힘들 것 같아. 그냥 당분간은 명절 때만 우리 얼굴 보는 걸로 하자. 어버이날이고 생일이고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그 정도로 알아줘. 엄마도 아들을 보고 싶어 하면 내 집에 언제든 오셔도 돼. 말이 쉽지, 이 녀석아. 이제는 나도 며느리 눈치 봐야 하겠니? 그리고 너, 이제 엄마에게 용돈 보내지 않아도 돼. 내가 혼자 벌어서 살림하고 필요한 것들 쓰려면 바쁠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늙어서 일 못할 때는 그때 다시 용돈 주는 걸로 해. 나는 아들이 혼자 벌어서 쓰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동안 아들이 제게 보내준 생활비는 모두 마다했습니다. 50만 원씩 보낼 때도 있었고 상여금을 받을 때는 더 많이 주기도 했으며 대중 없이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주는 돈을 거의 모아 결혼 비용으로 보태줬지만요.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살림을 꾸려야 해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것만은 한섰고 괜찮다고 했었어요. 엄마, 아들 돈을 잘 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엄마에게 드려도 아무 타격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놈아, 정 그렇다면 금액을 좀 줄여서 주도록 할게. 지금은 너무 금액이 크구나. 그 돈 받아서 엄마가 쓸 수 있겠니? 알았어요, 엄마.
그럼 한 달에 30만 주세요. 아들 성화에 그래서 아들한테 받는 용돈은 도저히 아까워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돈을 보내면 차곡차곡 모아 나중에 손주 대학교 갈 때 목돈이라도 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아들과 대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1년 동안은 명절 빼고는 아들 며느리 얼굴도 못 봤습니다. 딱 한 번 애들 사는 게 보고 싶어 비행기 타고 남편과 아들과 간 적은 있습니다. 마침 남편 생일을 맞아 식사도 같이 할 겸 해서 애들 집에 간 거였어요. 시부모가 온다고 받았다. 음식을 해먹느라고 힘들 것 같아서 밖에서 식사하자고 단호하게 권유하고는 아들 집에 갔었어요. 그런데도 인내심을 갖고 적응해주다 보니 새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세심한 살림 솜씨가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있었죠. 그래서 냉장고를 열거나 살림일에 관련된 질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센스 있게 가구와 가전을 잘 꾸몄다는 칭찬을 해주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도 좋아 보였어요. 며느리는 외모와는 달리 성격이 조금 턱턱해서 시어머니에게 무리를 주지 않고 잘 대해주고 말도 잘해서 난 며느리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것이 있군요.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며느리가 첫 손주 임신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운했던 일을 모두 잊을 정도로 기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큰 손주가 2살이 될 즈음에 아들이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아들이 어떤 부탁을 하나 했어요. 엄마, 어려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만약에 엄마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물론이죠. 혹시 돈이 필요한가 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 봐요. 물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도 힘들다는 걸 아는데 당분간만 여기 오셔서 우리가 지우 좀 봐주시면 안 되나 해서요. 아이 엄마가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그렇다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까지 쓰자니 저 혼자 보기 너무 힘들고요. 애 엄마는 배우러 다니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아요. 애 하나 키우는 게 2사람이 감당 못한다는 거 제게는 부르러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우 엄마는 집에 있고 일도 안 하는데 둘이 감당 못하겠어요. 엄마, 지우 태어났을 때부터요. 잠을 제대로 푹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긴 한데 둘 다 힘들어서 요즘 자주 싸우기도 하고요. 엄마가 올라와서 당분간 애를 돌봐주는 거 어떠냐고 말은 해놨어요. 내 지호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는 눈치예요. 오죽하면 내가 이런 부탁을 하나 싶다마는 엄마도 생각을 좀 해볼게. 여기서 아빠 일도 도와야 하고 엄마도 일이 있는데 무작정 제쳐두고 올라가는 건 어려워서 그래. 내 엄마저도 당장 엄마가 올라오셨으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 출장도 자주 가야 하고 회사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해서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만은 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엄마와 함께 계시는 동안 생활비는 넉넉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엄마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손주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선뜻 만사를 뒤로 미루고 아들네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황혼의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들, 며느리와 가까운 곳에 살아서 돌봐주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애 봐주는 공은 없다는 말도 있고 뼈 빠지게 자식들을 키웠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손주들을 돌봐줘서 무릎뼈가 삭다고 하잖아요. 아들의 부탁을 듣고 남편과 상의해봤는데 나 밥해 먹는 건 걱정하지 마라. 손주를 키우는 것을 도와주는 게 먼저야. 당신이 애들 도와줘 하는 말을 듣고 저도요. 마음을 굳혔어요. 아들 집에 올라가서 당분간 손주를 봐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혼자 올라가는 건데 집을 따로 얻는 건 무리였고 아들 집에 작은 방 한 칸을 제가 쓰기로 했어요. 당분간은 제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기로 하고 대략 1에서 2년 동안은 손주를 키워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남편과 딸을 남겨두고 저는 아들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내 남편과 내 자식과 함께 사는 것도
어쩔 때는 뒤치다꺼릴 때가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이는 내 아들이지만 며느리와 한 집에 사는 것은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 불편해할 며느리를 생각해서 내가 시어머니라고 대접받겠다는 마음보다는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치도 늙는 법이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을 내심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함께 살면서 살림을 챙기다 보니 여러 가지에서 제 성품의 차이가 많았다. 며느리는 살림뿐만 아니라 육아도 서투른 편이었는데 아이를 목욕시키거나 기저귀를 갈 때 손이 서툴러하고 서툴러서 어려워했다. 또 혼자 있을 때는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가 내게 이렇게 말을 했다. 어머니 계신데 너무 편해요. 사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지우와 아빠랑 많이 다투기도 했거든요. 아무리 애를 돌보시겠다 해도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서 반대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 봐요. 나도 내가 불편할까 봐 걱정했어.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된다니까 뿌듯하구나. 엄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우를 어린이집에 다닐 때까지만 키우고 나면 너도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며느리가 넌 듯이 이런 소리도 하네요. 어머니, 원래 한 집에서 두 여자가 부엌에서 살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저는 괜찮으니까 어머니가 제 살림을 맘껏 하셔도 돼요. 제가 살림을 못하는 것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3년 집에만 있었는데도 집안일은 부담이 많아요. 영선에 붙지 않는 게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치워줄 테니까 살림은 내가 해야지요. 어머니가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 아이는 이쪽으로는 잘 안 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데 톡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차라리 마음은 편하게 했습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아들도 엄마, 지우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는 엄마한테 진짜 고마워하는 입장인 거요. 여기 계시는 동안 어머니가 이 사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들이 있을 때 며느리는 제게 참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그에게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하더니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었다. 그러나 한두 달을 함께 살면서 일이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았다. 며느리는 아들이 있을 때는 제게 싹싹하게 굴었고 제가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를 할 때 옆에서 거들었다. 그러나 아들이 없을 때는 제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아들이 있을 때는 함께 장을 보러 가자는 말도 하고 내일 먹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싹싹하게 대해줬다. 그러나 아들이 출근하고 없으면 아이를 내게 맡기고 늘어지게 자다 일어나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는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그릇을 가져다 놓더니 나중엔 대푸바어 갑자기 설거지통에 물을 담아서 두고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엄마, 작은 일에 나가서 올게요. 일찍 외출하면 내가 없으면 지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울어 다른 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주세요. 이 정도는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나의 말에 며느리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오늘 학원 2군데도 가야 하고요. 필라테스도 가야 해서요. 지우 아빠 퇴근하기 전까지는 들어올게요. 아들이랑 오전에 나가면 어둡다가 집에 들어와. 아들은 야근이나 회식 자주 가서 일주일에 몇 번은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 그럴 때면 며느리도 똑같이 늦게 들어왔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들 내외를 가까이 지켜본 게 어딘지 알 수 없이 둘 사이에 차가움을 느꼈어. 아들의 집에서 계속 밖으로 내다보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며느리도 같이 밖으로 내보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부모로서 그게 과하게 아닌가 고민하며 참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지. 소리도 여러 번 했어요. 너희들. 둘 다 엄마를 믿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우도 그렇게 생각해. 회사에 바빠서 알아요. 그렇지만 어린이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도와주는 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도 손이 약해서 아이를 씻기는 걸 버거워해서 그렇지요. 지우 어머니도 비슷해요.
둘 다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찌 되나요? 나도 지우처럼 집 청소하고 빨래를? 너희가 음식도 만들어 내놓는 건 힘들어 둘 다 정신 차려야겠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미안하다고 말했고 며느리도 조심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아들은 노래에 대한 비판을 들어서 변한 듯한 생각도 있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달랐어요. 시간이 그랜티드. This is an automated response. But I sincerely hope this helps you. Let me know if you have any other requests. 흐르며 같이 살면서 익숙해지면서 아들이 출근해서 없는 경우에 완전히 변화한 태도로 저를 대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제게 대놓고 짜증을 내거나 명령조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도 며느리에게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평생 나의 아들네가 있을 것도 아니고 제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순간 아들네 불화가 시작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들네외의 평화를 위해 며느리가 무례하게 굴어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 몇 달째 우려했던 일이 더해졌습니다. 아들이 며칠간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 며칠간은 제가 힘들어서 며느리와의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손주 녀석이 없었다. 점심밥을 먹이고 집을 둘러보니 집이 참 지저분했다. 아직 한가득 쌓인 그릇들이 설거지통에 있었고 집안일이 많이 밀려 있었다. 어제 저녁 며느리가 무엇을 먹었는지도 알 수 없이 그릇들이 쌓여 있었으며 바닥과 욕실 청소가 많이 필요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함께 집을 치우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어제 청소를 못해서 집이 지저분하니까 오늘 정우도 오는데 약속이잖아. 엄마가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말했다. 대충 정리를 하고 나온 며느리가 일부러 나가려고 했지만 내가 말했다. 너도 도와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며느리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싫어요. 어머니, 제가 나갔어야 했는데 나갈 수 없었어요. 바닥은 너무 추워서요. 청소는 청소기를 돌리면 되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제가 너무 기겁해서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손보다 뛰어나겠지만 어쨌든 청소기도 사람이 돌리는 거고 식기세척기를 돌려도 사람의 손으로 그릇을 넣어야 할 거 아니냐. 대체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몸을 치장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냐? 애를 키우는 엄마가 맨날 그렇게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려고 우리 집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머님이 올라오시라고 부탁했어요. 지우 아빠가 힘들다고 어머니를 올려보내게 한 건데 왜 제게 화를 풀고 계세요? 저는 며느리가 말을 거는 게 놀라웠어요.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힘들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러 온 거지. 식모살이 하러 온 줄 아니야? 너 대체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버릇없이 하는 거야? 만약 내가 일이 바쁘다면 그렇다고 내게 부탁을 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안 돼.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여기서 공짜로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모르게 어머니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시는 거 알았어요.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것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미쳐서 싸워서 5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솔직히 50만 원도 아까워요. 그 돈을 받으면서 돈값은 해야죠. 뭐, 돈값이라니 대체. 노플레 모습이 일어나요? 언니, 내가 너를 아주 잘못 봤구나. 저는 며느리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눈물이 먼저 나더군요.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아들이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저도 놀랐지만 며느리는 더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들은 잔뜩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며느리가 돈 가까이 하라는 말을 들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며느리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혼비백산했죠. 당신은 오늘 오후에 온다던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은 우리 엄마께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서 한 번 더 말해 봐주세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저가 어머니께서 짜증 좀 냈기로 싸게 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울고 계시는데 별로 대수록하지 않아요. 당신은 방금 우리 엄마께 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이 사람이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난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난감했어요. 아들들은 다들 마당에 있었죠. 저가 며느리를 감싸는 모습도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상황을 수습하려는 대신한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집안일 같이 하자고 하니까 싫다고 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어머니 집에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살림 도와달라고 부른 거잖아요. 나는 시어머니랑 사는 거에 솔직히 불편해.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는 거고. 게다가 어머니가 우리 집 살림을 공짜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돈도 드리잖아. 월급 받는 건나 마찬가지인데 돈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돈을 주워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순간에는 쾅 하는 소리가 허공에 울렸고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런 다음에 며느리는 곧바로 얼굴을 감싸고 앉아버렸고요. 아들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잘못했는지는 떠나서 너무 놀랐으니까 그때 아들의 팔을 붙잡고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없어요. 마누라 뺨을 때리면 안 돼요. 그렇게 경계하세요. 어머니, 모르시면 가만히 있어주세요. 세게 때리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때렸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달릴 줄 아셨어요. 당신은 폭력으로 고소할 것이다. 우리는 당장 이혼해야 한다. 며느리의 입에서 유혼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부부싸움으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말 잘 꺼내셨군요. 그래, 이혼하자. 너는 솔직히 말해봐. 50만 원을 받으면서 집안에서 애까지 볼 수 있겠는가? 내가 엄마에게 200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꼴랑 50만 원을 드렸다. 그런데 너는 그 돈이 아깝다고 우리 엄마에게 돈을 요구한다. 우리 엄마가 이런 꼴을 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 너도 결국은 내 엄마 편이구나.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자. 대신에는 내가 아이를 키우라. 내가 미쳤다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나 때린 것을 폭행으로 고소한다는 거 알아?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 나는 중간에서 아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정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혼이라니. 지우, 엄마, 너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부부 사이에서 싸우면서 매번 이혼을 언급한다고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제주도로 내려갈 테니까 이러지 말아줘. 죽든 밥이든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해. 하지만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래, 한 번 어디서 하려고? 나도 너를 사기로 고소할 테니까. 내가 속이고 술집에 다녀왔던 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결혼 전에 들었던 일이라 그냥 돕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넌 매우 화려하게 놀았어. 그럼 남녀관계는 적어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랬어? 너가 만나는 남자를 나한테 알려줘야 될 일이 있어? 며느리의 본성을 알게 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웠어. 며느리도 아들의 말을 듣고 당황한 듯 했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건 몰랐어. 너는 술을 부어주고 아재를 달랑거리는 남자 중에 나의 지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 그 사실을 알고는 괴로웠지만 내 아이를 낳고 같이 사기로 했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너랑 어울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할 거면 어디 한번 해봐. 난 너한테 차도 사주고 비싼 가방도 선물해줬어. 결혼할 때 혼수비도 다 내가 줄 돈 없다고. 우리 부모님께는 해준 일을 말도 안 하고 그것을 모두 청구할 예정이니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한 건 이미 결혼 전에 종결된 일이니까 그렇게 계속 모른 척할 것입니다. 왜 지금서야 그런 말을 하나요? 모르니 물었어요. 당신이 학원 다녀왔다 해서 그 남자나 이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 나는 다 알아요. 아직 연락을 끊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천한 본성은 못 버리는 모양인지라 정신이 번쩍 들죠. 정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군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끝내기 바랍니다. 아이는 당연히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짐 챙겨나가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그건 어차피 과거의 일이니까 지난 일로 이런 건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 과거의 일로 가정을 깨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문제가 있어. 당신은 나를 몰래 여러 남자와 어울리면서 언제까지 놀 수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가 그 행동을 보고 당신의 천박한 본 모습이 드러났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우린 함께 살 수 없어. 당신이 살림을 못하거나 음식을 못해도 평생 참을 수는 있지만 남자 본능을 건드렸다는 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어제 아들이 며느리 뺨을 때린 일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물론 폭력은 나쁜 행동입니다. 잘한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아들을 가진 엄마로서 내 자식이 그런 배신을 늘타는 것을 생각하면 뺨 한 대로 그치지 않고 머리카락까지 다 뽑히는 듯한 시련을 겪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나에게 사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서가 와 같은 말이 잘렸습니다. 아들의 아빠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에 의해 키울 경우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울까요? 어머니,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아들 덕분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끊길까 두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깝다면 요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아래는 문장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양육하라며 악다구르던 아이가 이제는 이혼을 주장해서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라도 부부 사이에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들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이혼하더라도 어미량은 자신의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법인데 아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보고 저도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들이 이혼자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난리통이 정리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손주를 데리고 먼저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아이와 함께 자리를 비켜줘야 아들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 며느리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우리 아들이 갖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어느 쪽이든 양육비를 조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조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혼한 것은 참 가슴이 아파요. 며느리의 비밀을 알면서도 감당하려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술집에 다니던 버릇을 고치지 못한 며느리를 데리고 살려는 것은 싫습니다. 선조의 눈을 보고 있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아이 클 때까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혼한 며느리는 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내년에 손주가 학교에 입학하는데도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짐작이지만 아마도 다른 남자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인데 아직도 우리 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아이가 이러니 본인도 생각이 많겠죠. 어쨌든 현재는 아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 집도 마련했어요. 나는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를 돌봐주려고 합니다. 세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별난 시대 때문에 부부 사이가 파탄나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이렇게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며느리가 실수로 들어와 집이 복잡해진 적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조금 의외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속닥거리듯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털어놓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따뜻한 위안의 말을 더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우리 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